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끌 대출 빌딩푸어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그때 지난번 출연했어요. 11월 달이잖아요. 근데 지금 6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출연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간에 이제 피눈물을 막 쏟으면서 겪었던 과정들을 한번 말씀도 드리고, 요즘에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영상에 보여드리고자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머리를 밀어보는 이유가 뭔가요? 요즘에 좀 많은 사건, 사고,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좀 짧게 잘랐습니다. 2021년도 6월 달에 제가 이제 10년 동안 매장을 하던 건물을 제가 매입을 했죠. 그 당시에 건물가는 68억이었고, 대출은 60억을 대출을 받아서 굉장히 68억짜리를 60억에 대출을 받아 사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60억을 연끌하신 거예요? 네, 거의 한 90%가 넘죠. 굉장히 좀 이슈도 됐었고, 그 당시에 금리가 1, 2%밖에 안 돼가지고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은 이제 많은 일들이 좀 펼쳐지고,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10년 동안 썼던 가장 메인 자리가 지금 공실이 된 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혹시 그때 출연 이후로 네. 연끌로 인해서 부담이 돼서 사업을 접으신 건가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접은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다. 좀 알짜배기로 구조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0년 썼던 제 매장이 있는 요 건물을 제가 이제 매입을 했고, 대지가 이제 130평 정도 되고, 평당가가 5,50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 건물 말고도 뭐 강남도 알아보고, 용산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제가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만의 또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건물을 매수하게 됐는데, 이종 이제 주거지, 일반 주거죠. 근데 원래는 200%까지밖에 못 짓는데, 인센티브를 받아서 240%까지 해서 한 50평 정도 이제 지상층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었고, 연면적 같은 경우에도 1,400평 정도 돼요. 지하 2층부터 해서 지상 5층까지 해서 7층 건물이라 공간 활용도가 되게 좀 좋은 그런 건물이라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잘 됐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출연했을 때 이 60억 받았던 건물에 네. 대한 이자가 얼마 정도 나왔었나요? 변동 금리로 해가지고 4%대로 해서 여기를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거의 90에서 95% 정도 연끌을 했죠. 그때 처음에 받았을 때는 4%였으니까 1년에 한 2억 4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2천 조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건물에 대한 이자만요? 네, 이자만. 직원들 인건비랑 이거저거 다 하면 얼마 정도 나왔었나요? 여러 가지 집에 들어가는 대출이라던가 건물의 대출, 그리고 고정 지출 다 해서 1억 좀 넘었었던 것 같아요. 월 지출이 1억. 네, 그 당시에 대출이 건물에 60억이 있었고, 집에 14억 정도가 있었고, 자동차 이제 차 쪽 일을 하니까 리스로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6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하니까 80억 정도 대출이 잡혀 있었어요. 저한테. 80억 이요? 네네. 한 달에 많이 나가니까 한 4천 조금 넘게 나가더라고요. 와,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쵸. 그때 정말 얼마까지 나왔어요? 빠른 순간에 올라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이제 7%까지 올라가서 여기서만 2,500 이상 나갔던 것 같아요. 수협에서 온 건데, 네. 네, 보시면 수협 대출금리 주식회사 오님 네. 이거 있고, 기준 4.18, 가산 3.1, 적용 7.39. 와. 일단은 그 50억 대출 기준으로 해서 2,050만 원이 나갔고,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네. 잔액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잔액이 6만 원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8억 대출, 네. 아파트 담보로 해서 390만 원. 근데 근데 2월이라서 조금 적게 나간 거예요. 근데 2월 달. 앞에 마이너스 380은 뭔가요? 마이너스 통장 2억까지 해서 제가 총 대출이 50억은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8억은 아파트 담보로 받았고, 2억은 신용 대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금리가 다 달라요. 네. 대부분 유튜버에는 네. 내가 한 달에 이렇게 해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네. 벌었고 통장으로 인증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대표님은 반대로 네. 내가 금리가 얼마 났고 이자가 네. 얼마 났고 이렇게 굳이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다 지금 오픈을 해주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동안 얻은 경험을 같이 좀 공유하고 싶고, 누군가는 이미 이 길을 걸어갔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 길을 걷고 싶은 분, 그리고 걸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미리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근데 이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닌 게 네. 대표님이 이렇게 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혼자 사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가족들도 이걸 볼 수 있고 가족의 지인들도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저 집 되게 힘들다던데라는 그런 또 이미지가 씌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셨나요? 좀 걱정이 되긴 되는데,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제 제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 오픈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합니다. 속이 편해서. 그래요? 본 사람마다 이제 빌딩 거지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전부. 그런 이미지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네. 그 전에 이현석이라는 사람 되게 슈퍼카도 많이 타고 잘 나가고 업계의 넘버 원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는데. 기분이 처음엔 안 좋았는데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제가 갖고 싶어서 이 건물을 결국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라 이제는 기분 나빠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이제 감지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했던 액션이 뭐였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대출 원금을 최대한 줄이자. 이건 약간 좀 노하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건물담보대출에 대해서 조금 노하우를 말씀드리면은 초반에 이제 이 건물을 살 때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왔어요. 감평가라는 게 있는데 탁상 감정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이 건물의 탁감가가 65억이었어요. 65억에서 60억을 대출받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고 1금융권 메이저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 기업 이런 데서는 안 해줘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를 높게 쳐준다 해도 안 해주기 때문에 뭐 농협이나 수협 뭐 이런 새마을금고 이런 데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해주는 편이라서 저 역시도 시작은 수협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변동으로 해서 4%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뭐 이것저것 합해서 80억인데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은 표면상 대출 원금은 45억만 남기고 지금 다 갚은 상태거든요. 이제 21년도 6월 달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건물을. 지금 23년도 7월 달이니까 거의 2년이 됐잖아요. 탁상 감정 받은 게 65억에서 지금은 81억까지 다시 받아보니까 올라갔고 건물에 대해서 대출을 45억만 남기겠다고 하니까 다른 은행에 먼저 제가 협의를 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 대출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기업은행으로 옮겼는데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때가 3월 달 정도 됐었는데 금리가 그때 잠깐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갈 때라 고정으로 했을 때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니까 요 조건이면 4.5%까지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수협이랑 비교하면은 거의 한 2%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수협에도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고정으로 해서 금리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낮춰주기는 조금 힘들고 많이 낮춰도 한 5%대까지. 근데 고정은 안 되고 변동으로. 저는 그냥 결심을 했죠. 있는 거 없는 거 죄다 다 팔아버리고 아예 그냥 대출 원금을 줄이자. 그 과정에서 아셔야 될 게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 한 2, 3년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수협은행. 한 1년 반 정도 쓰고 나머지 1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있어요. 그게 한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수수료가 4천이에요? 수수료가 4천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금리 인하를 받아서 5.5로 해준다는 가정하에 330 정도 줄어들긴 하는데 이것도 12개월 곱하니까 이것도 한 4천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에 공짜가 진짜 없어요. 결국에는 4천을 일시불로 일단 내야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대환 수수료 내고 원금 받고 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지금은 건물 여기에 나가는 게 순수 월 1,700만 원으로 그냥 딱 고정으로 해서 픽스를 지금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는 줄었어요? 최대 피크에 했을 때는? 최대 피크 때는 대환을 하면서 돈을 내갖고 정확히 얼마 나간지를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6, 7%였으니까 계산해보시면은 한 아마 2,700, 800? 아마 그 정도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까 월 순수 1억씩 나간댔잖아요. 네. 그때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었나요? 올해 1월 달에 뭐 PF 터진다, 뭐 진짜 금융위기 온다, 나라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사실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되게 쫄리더라고요. 사실 처음 경험해보고 인생에서 가장 큰 대출을 받아본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나라에 문제가 생기거나 금리가 더 올라가면 진짜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자동차 이슈가 또 터졌어요. 금리가 인상되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계약을 해놨던 거를 다 취소해 놓는 거예요. 그 매출이 정말 역대급으로 줄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두 매장 합쳐가지고 순수익이 거의 마이너스 한 1억 정도 났어요. 1월 달에. 그걸 그냥 내버린 거죠. 고정 지출을 못 낸 거죠. 와. 제가 그냥 낸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억씩 손해본 건 거의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당시 심정이 어떠셨어요? 진짜 이러다 망할 수도 있겠다. 고정 지출이 1억이면은 사실 사업하신 분 알겠지만 1억만 통장에 가지고 사업을 하진 않아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거 이상은 보통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몇 달이 지속되면 내 총알도 완전히 끝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때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뭐 주식, 회사 지분, 골프 회원권, 가지고 있던 차량 뭐 이런 것들을 진짜 팔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팔린 것도 있었고 진짜 헐값에 다 정리했어요. 그 당시에. 손해 한 5, 6억 정도 본 것 같아요. 아깝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더 돈이 되고 할 텐데 네. 내가 6억이나 손해보면서 이걸 팔아야 돼? 근데 안 팔면은 시간이 더 지나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나빠졌을 땐 그때는 제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고 좀 판단을 했고 저는 올해도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좀 판단을 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에 결국엔 베팅을 한 거죠. 사업은 결국 베팅이잖아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쫄리는 것도 있었고 주변 상황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은 고금리로 유지되면 결국엔 경기 침체는 장기화할 거라는 좀 판단하에 손해 보더라도 그냥 지르자, 가자, 팔자 이런 마인드로 진행을 했죠. 아마 제가 그때 뭔가 자산 처분을 안 하고 대출 원금을 많이 갚지 않았으면은 심리적으로 쫄아서 아마 더 위축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따 건물도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2층입니다. 참고로 1층 빼고는 공실이 없어요. 다 나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월 들어오는 게 한 1,800 정도 들어오니까 지출보다는 수익이 더 많아진 상태죠. 뭐 세금적인 부분이나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아서 실제 수익 구간은 아니지만 표면적으로는 수익 상태인 건 맞으니까 좀 마음의 위안이 되죠. 아니 대표님 근데 여기가 2층이랬잖아요. 네네. 그럼 안 쓸 거면 이렇게 비워놓는 게 아니라 임차를 하시면 될 텐데 이건 왜 안 하셨어요? 아까 구조조정했다고 했잖아요. 네. 1월 달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저는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강남점이랑 용산점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다가 그냥 강남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인테리어를 해서 제 사옥에서 다 한 번에 하자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강남점도 지금 내놓은 상태고 계약이 돼 있어요. 모든 인원이나 아니면 저희 데모카 장비들을 다 이쪽으로 가져올 예정이고 여기도 그러면서 이제 인테리어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비워놓은 거죠. 아 그럼 이제 결국 약간 대표님께서는 몸집 줄이기를 하시겠다 이거였잖아요. 예, 완전히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고 21년도부터 해서 거의 직원이 저희가 17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 해고하거나 그 이제 그만두자고 통보했을 때 마음 좀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저 믿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 기회비용을 또 잃고 여기서 또 일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갔을 때 분명히 리스크들도 있는데 어차피 이 인원이 계속 가다가는 어차피 망할 거는 뻔하기 때문에 결단을 한 거죠. 사실 21년도 건물을 사고 나서부터 해서 그때부터 사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사실 그때도 좀 줄일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줄이는 게 왠지 좀 창피하고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건 되게 막 큰 기업, 막 멋있는 회사 이런 이미지였는데 뭐 지점을 줄이고 인원을 줄인다는 거는 뭔가 좀 창피하고 쪽팔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그냥 칼을 한번 뺀 거죠. 근데 결국 했을 거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네. 거면 한 2년 전에 하지. 쉽게 못 빼요. 자영업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간 시설이며 권리금이며 뭐 여러 가지 애정 그리고 시스템들을 그냥 나와야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못 받거든요. 보통 상승기 때는 권리금이나 시설 임대료를 이걸 되게 많이 받고 제대로 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하반기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뿐만이 아니라 영업장 있죠. 거기에 그 가치를 하나도 못 받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커요. 그래서 계속 버티기를 했던 거죠. 만약 2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네. 버티기 하셨을 건가요? 그럼 나오고 빼셨을 건가요? 여기를 진작에 바로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여기에다 완전히 그냥 응축해서 아마 영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잠깐 이러다가 사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줄도 몰랐고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뭐 했었겠죠. 근데 지금 대표님 이렇게 용산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지금? 그 강남에서 물건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스피커 가지러 왔어요. 뭐가 됐든 여기 다시 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짐을 다 옮기질 않아갖고 부족한 재고는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족한 건 다시 하고 있어요. 이미 강남점 점됐잖아요. 네네. 근데 강남이 더 입지상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강남점을 계속 살리고 네. 여기를 세주고 강남에다 더 몰빵해도 되지 않나요? 강남점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를 거의 한 2배 정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사옥을 산 이유 자체가 여기서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산 거잖아요. 이 본질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질문인데 네. 대표님도 건물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아까 임차인인데 2배를 올려달라 했잖아요. 네. 분명히 건물주의 입장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막상 내가 임차인으로서 또 그렇게 당하니까 어떤 기분이세요? 그분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 이러면 내가 나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굳이 뭐 서로 입씨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 여기서 돈을 벌었지 강남에서 돈 번 게 아니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약간 대표님 강남은 이거네요. 용산에서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까먹는. 강남에서는 진짜 많이 까먹었죠.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네. 대로변에 네. 수익도 안 나는데 그냥 매장 오픈해 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대표님도 약간 보면 강남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직원 시켜도 될 텐데 왜 대표님이 왔다 갔다 직원하세요? 직원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다 웬만한 건 다 해요. 웬만한 건. 다시 옛날로 돌아가신 거 같네요.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약간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요. 요즘에는. 네. 일단 오늘 할 일이 여기 와서 두 가지인데 네. 요거 옮기는 거랑 비가 오면은 이제 옛날 건물이라서 물이 많이 새요 여기가. 뭘 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야 돼요. 비 올 때가 제일 무서워요. 저번에 한번 물 새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하필 또 5층에서 수도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것도 새벽에 터져가지고 그게 전층 아래까지 다 젖은 거예요. 와. 새서 계단을 타고 4층, 3층, 2층까지 다 그냥 침수가 되고 이 아래까지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난리가 한 번 났었어요. 그때 그 장면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죽고 싶다. 진짜. 건물주 누가 불로소득이라고 했는가. 저같이 영끌러들은 진짜 맨날 수리비 들어가죠. 그리고 세입자분들 계속 그 컴플레인 있으면 그거 다 신경 써줘야 되지. 하여튼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건물을 왜 사신 거예요? 이 자리를 갖고 싶다라는 그 막연한 생각? 그게 일단은 이 건물을 사는데 어떻게 보면 좀 건물주가 되었을 때 그때 기분 어땠어요? 처음엔 엄청 좋았죠. 막말로 용산에 130평 정도 땅을 갖게 된 건데 진짜 막 완장 찬 것처럼 기분 되게 좋았죠. 그럼 내가 잘못 선택했나 아차 싶었다고 들었던 생각 언제 처음 들었나요? 세입자분들이 오자마자 2개 층이 바로 떠나고 보증금을 내주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수리나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비어있던 공실들이 또 있었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공실이었거든요. 여기 층도 메인 층인데. 여기가요? 예. 이거 다 철거하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까지도 쉽지 않았어요. 네, 기존에 여기 1층에 있던 분이 임대료를 안 내고 6개월 동안 계시다가 도망가셨어요.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 법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걸었는데 그 법인으로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전 6개월 동안 시간만 날리고 이것도 원상복구 철거하는데 비용 한 3천인가 4천 정도 들어가고, 몰라, 그때 생각하면 겁나 짜증나요. 벌써 물이 샜는데요? 네, 여기가 세요. 여기가 비상계단층인데 여기를 9배를 주라고 했는데 9배를 잘 900이 뭐예요? 9배를 줘야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9배를 여기다 주셨나 보네요. 물이 여기로 새네요. 잠깐만 기다려. 이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이거보다 더 걱정인 건 네. 이거를 한 이유가 밑에 층으로 이 물이 흘러가가지고 이 방수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일단 여기 물이 차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물이 밑에 층으로 가면 이제 지옥인 거예요. 왜냐면 밑에 층이 업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테리어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물이 천장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근데 대표님 약간 이거 너무 이런 거 수행 안 하시나요? 너무 팽해 보이지 않나요?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하면은 500, 1000, 2000, 3000 이래요. 뭐 시작하면 일단 그냥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해야지, 처음엔 그냥 뭐 여기만 요만큼만 철거해야지 하고 시작하면 철거하다 보면은 뭔가 보여요. 그럼 또 그걸 따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돈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건물을 사면은 사실 그 가격만 나와요. 그 인터넷에 보면 얼마에 샀다. 근데 실제 건물주가 생각하는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의 가격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은 달라요. 괴리감이 되게 커요. 68억에 사서 취득세 4억 얼마 들어갔죠? 건물이 이제 제가 엑셀 맨날 쓰거든요. 수리 보수하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갔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2억이 들어갔어요. 임대료 대비 이자 여기서 한 2억 정도 됐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70한 6, 7억 돼요, 지금까지. 68억짜리에 부가적인 걸 다는 거 한 8억 정도 더 나갔다. 그쵸. 2년 동안. 그쵸. 그러니까 68억에 샀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원가는 76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팔 수 있을까? 76억에 팔아도 본전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팔 수가 없지. 안 팔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 파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팔겠어요? 선순환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팔지는 않겠죠. 억울해서 못 팔겠어. 지금은 못 팔아.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못 팔 것 같아. 네. 아까 지금 여기 1층을 네. 쓰다가 도망가셨다는 분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께 영상 편지 한번 써줄 수 있나요? 여기가 요번에 임대가 됐는데 이제 갤러리 겸 약간 화랑 이런 식으로 좀 지금 꾸미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비가 다행히 안 새네요. 이게 화랑이니까 더 세면 안 되겠다. 큰일 나죠. 건물 그냥 진짜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 세면. 다행히 안 새네요. 방수는 잘 샜네요. 여기까지 안 샜죠. 여기가 안 새야 되니까요. 네. 여기를 지켜야 되니까. 계약됐는데 물 새면은 지옥이잖아요. 여기 되게 많이 셌었어요, 전에. 샤시도 오시는 분이 다 하셨어요. 아니 이런 거 보면 네. 건물주는 약간 임차인한테 고마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왜냐면 고맙죠. 임차인들 올 때 리모델링 하면서 건물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왜 건물주들이 항상 갑질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배가 부르면 갑질을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는 되게 쫄리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되게 고마운데, 뭐 만약에 강남에 뭐 대출 하나도 없고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이런 자리라고 하면 줄 서서 온다고 그러면은 좀 면접 보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데들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 건물 가지신 분은 공실 나도 안 받아요, 일부러.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네. 정말 절망적이었잖아요, 상황이. 임차가 안 맞춰지고. 처음이었죠. 건물을 사는 것도 직거래로 샀고, 직거래로 사니까 진짜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샀을 때 소방시설 하나도 안 돼갖고 소방점검 바로 나왔는데 지하 2층부터 해서 지상 5층까지 제가 다 하고, 할 게 진짜 엄청 많아요. 이게 건물을 공부 안 하고 사면 수업료 진짜 많이 내요. 분명히 제가 이걸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험은 분명히 저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고 하기엔 더 말라 보이시는데. 계속 빠지네요, 제가.
아, 여기 주차장이구나. 네, 여기가 원래는 이제 창고식으로 해서 원래 임대를 줬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주차장으로 만들어놨죠. 네. 아니, 대표님, 그때 처음에 제 채널 출연하고 했을 때 네. 이런 악플들도 많았어요. 뭐, 겉으로는 잘 나간 척 하더니 꿀 좋다. 네. 뭐, 또 힘들다더니 인스타에는 뭐 슈퍼카 또 샀네, 뭐네, 막. 그리고 아. 진짜 힘들면 저런 표정 안 나온다, 웃으면 안 나온다면서 되게 부정적인 또 말이 많았어요. 그쵸. 되게 저주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아, 그쵸. 그 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조금 살만했어요. 그래도 이자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걸 예상하고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총알을 모아놓고 이 건물을 샀단 말이죠.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이제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우울증 약도 먹고 아, 진짜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 악플 다신 분들 때문에라도 절대 망하면 안 되겠다. 아, 그래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난 그분들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저를 망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좀 마음이 상처 많이 받으셨겠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악플들도 어떻게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단단해져요. 이제 받다 보면 아 그래? 뭐 난 너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너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저주를 퍼붓고 있다면 나도 목숨 걸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제 채널에 나왔을 때 악플 먹었을 걸 예상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왜 나와주셨던 거예요? 완전히 저는 흙수저였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과정들을 거기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테크트리는 좀 비슷하거든요.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몸은 결국엔 시간이잖아요. 시간으로 때워서 남들보다 2배, 뭐 3배 이상의 시간 동안 일을 해서 모은 그 씨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순리인데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분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일단은 나는 저기까지 못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일단은 뭐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 찍은 것도 있고요. 나가시죠 먼저.